요즘 들어 자꾸 깜빡깜빡하고 속도 더부룩하고 혈압도 오르락내리락해서 걱정이신 분 혹시 계신가요? 사실 이런 증상은 나이가 들면 누구나 겪게 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방치하게 되면 고혈압, 당뇨, 치매 같은 노인성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신호입니다. 그런데 이런 걱정들을 한 번에 싹 날려줄 수 있는 식품이 아주 가까운 곳에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노년층 질환에 도움되는 건강정보 하나름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감자는 겉보기에 특별할 것 없어 보여도 그 속을 들여다보면 정말 대단한 채소입니다. 특히 노년기에 꼭 필요한 건강 요소들이 골고루 들어있어 자연이 준 종합 비타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감자가 우리 몸에 어떤 도움을 주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감자는 혈압을 낮추는데 도움을 줍니다. 감자에는 칼륨이라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이 칼륨은 우리가 먹은 짠 음식 속의 나트륨을 몸 밖으로 내보내 혈압을 낮춰주는 작용을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혈관이 딱딱해지면서 혈압이 오르기 쉬운데 감자를 꾸준히 드시면 혈압 조절에 큰 도움이 됩니다. 미국 심장협회에서는 칼륨 섭취가 많은 사람은 고혈압 발생 위험이 27%나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김치나 된장국처럼 짠 음식을 자주 먹는 한국인들에게 하루 한 개의 감자만으로도 고혈압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감자는 비타민C가 풍부하여 면역력 강화와 피로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비타민C 하면 레몬이나 귤을 떠올리시겠지만 감자 역시 이에 못지않은 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레몬 100g에는 약 53mg의 비타민C가 들어있는데 감자 100g에는 약 23mg 정도가 들어있습니다. 양만 놓고 보면 레몬이 훨씬 더 많지만 감자는 열을 가해도 비타민C가 잘 파괴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그 효용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감자의 전분이 비타민C를 보호해주기 때문에 찌거나 구워도 대부분의 영양소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반면 레몬은 날로 먹지 않으면 비타민C를 온전히 섭취하기가 어렵고 실제 식사에서 먹는 양도 매우 적기 때문에 일상에서 자주 드시기에는 감자가 훨씬 더 적합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면역력이 떨어지면 작은 감기도 오래 가고 상처 회복도 느려지기 때문에 감자를 통해서 비타민C를 챙기시는 습관은 매우 중요합니다. 세 번째, 감자는 장 건강을 도와 변비를 완화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노년기에 자주 겪는 불편함 중 하나가 바로 변비입니다. 나이가 들면 장의 움직임이 둔해지고 수분 섭취가 줄어들면서 배변이 어려워지기 마련입니다. 감자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하게 들어있어 장을 부드럽게 자극하고 배변 활동을 원활하게 도와줍니다. 특히 감자의 불용성 식이섬유는 물을 흡수하여 대변의 부피를 늘려주고 장의 운동을 활발하게 만들어줍니다. 실제로 국내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감자를 꾸준히 섭취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변비 증상이 현저히 줄어들었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습니다. 변비가 해소되면 속이 편해지고 식욕도 살아나며 기분도 좋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감자는 단순한 포만감을 넘어서 장을 편안하게 해주는 아주 고마운 식품입니다. 넷째, 감자는 기억력과 뇌 건강을 지켜줍니다. 감자에는 콜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콜린은 뇌 속에서 정보를 전달하는 데 필요한 신경 전달 물질인 아세틸콜린을 만드는 데 사용됩니다. 나이가 들면 기억력이 자꾸 떨어지고 사람 이름이 잘 생각나지 않거나 물건을 어디에 뒀는지 자꾸 잊어버리게 되는데요. 이럴 때 콜린이 풍부한 감자를 꾸준히 드시면 기억력 유지에 큰 도움이 됩니다. 미국 보스턴 대학교 연구에서도 콜린을 많이 섭취한 사람들이 학습 능력과 기억력 테스트에서 더 높은 점수를 받았다는 결과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뇌세포는 한번 손상되면 회복이 어렵기 때문에 평소 식습관으로 뇌 건강을 관리하는 것이 가장 좋은 예방법입니다. 하루 한 개의 감자가 여러분의 뇌를 튼튼하게 지켜줄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감자는 단순한 탄수화물 이상의 식품입니다. 혈압, 면역력, 장 건강, 뇌 건강을 두루 챙길 수 있는 만능식품인 셈이죠. 특히 찌거나 구워서 껍질째 드시면 영양소 손실을 줄이고 효과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앞에 설명을 듣고 나니 이제 감자가 몸에 좋다는 건 다들 아시겠죠? 하지만 이렇게 좋은 감자도 어떤 음식과 같이 먹느냐에 따라 그 효능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감자의 효능을 2배로 올려주는 찰떡궁합식품 3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참, 여기까지 영상을 보셨는데 아직까지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지 않은 분이 혹시 계시다면 잠시 시간을 내시어 꾹 하고 구독 버튼을 한번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자와 찰떡궁합식품 첫 번째는 바로 달걀입니다. 감자엔 탄수화물이 많고 달걀엔 단백질이 많습니다. 이 2가지를 같이 먹어주면 우리 몸속 에너지가 활발해지고 특히 나이 들면서 줄어드는 근육을 유지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나이가 들면 근육이 해마다 조금씩 빠지는데 이게 몸이 힘들고 자꾸 넘어진다거나 허리와 무릎이 약해지는 원인이 됩니다. 이럴 때는 감자만 먹는 것보다 달걀을 함께 먹으면 훨씬 낫습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감자와 함께 삶은 달걀을 드셔보세요. 달걀은 소화도 잘 되고 부드러워서 어르신들에게 참 좋습니다. 감자 속에 들어있는 비타민 B6 성분이 단백질을 분해하고 흡수하는 걸 도와주기 때문에 달걀에 들어있는 단백질도 몸이 더 잘 흡수하도록 해줍니다. 한 연구에서는 이렇게 단백질과 탄수화물을 함께 먹는 식사가 노인분들의 근육 유지에 큰 도움이 된다고 발표한 적도 있습니다. 따로 보약을 드시지 않아도 이렇게 감자와 달걀만 잘 챙겨 드셔도 몸이 훨씬 더 튼튼해질 수 있습니다. 2번째로 궁합이 좋은 식품은 우유입니다. 감자와 우유, 좀 생소하게 들릴 수 있지만 이 둘은 정말 잘 어울리는 짝꿍입니다. 감자에는 마그네슘과 칼륨이 많이 들어있고 우유에는 칼슘이 풍부하니까 이 둘은 뼈 건강에 아주 좋은 조합이 됩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뼈가 약해지면서 골다공증이 오기 쉬운데 이럴 때는 우유만 먹는 것보다 감자와 함께 먹는 것이 칼슘 흡수에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게다가 감자에 들어있는 비타민 B6는 우유 속 칼슘이 뼈로 잘 들어가도록 도와주는 역할도 합니다. 그리고 우유에는 단백질도 많아서 감자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아주 고마운 식재료입니다. 부드러운 감자 으깬 것에 따뜻한 우유를 조금 섞어 스프처럼 드시면 소화도 잘 되고 아침 식사 대용으로 딱 좋습니다. 특히 치아가 불편하시거나 아침에 입맛이 없으실 때 아주 좋은 식사법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외국의 한 연구에서는 우유와 감자를 함께 먹은 노인들이 근육량이 유지되고 피로도가 줄었다는 결과도 발표한 적이 있으니 믿고 드셔도 좋습니다. 3번째로 소개할 친구는 양파입니다. 양파는 특유의 향과 단맛이 있어 감자랑 함께 요리하면 맛도 좋아지고 건강에도 참 좋습니다. 양파에는 퀘르세틴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서 혈관 안에 생기는 염증을 줄여주고 피를 맑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혈압도 오르고 혈관도 딱딱해지기 쉬운데 감자에는 칼륨이 많아 혈압을 낮춰주고 양파는 혈액순환을 도와주니 이 둘이 만나면 혈관 건강에는 큰 도움이 되겠죠. 또 양파는 혈당도 천천히 올려주기 때문에 당뇨가 있으신 분들에게도 좋은 식품입니다. 감자만 먹으면 혈당이 더 빨리 올라갈 수 있는데 양파와 함께 드시면 그 속도를 줄일 수 있어 혈당 관리에도 도움이 됩니다. 양파에는 면역력을 높여주는 알리신이라는 성분도 들어있어서 감기 예방이나 염증 억제에도 좋습니다. 그래서 양파를 감자랑 함께 볶거나 찜으로 해서 드시면 혈압, 혈당, 면역력까지 한꺼번에 챙길 수 있는 아주 좋은 한 끼가 됩니다. 이처럼 감자는 우리 몸에 참 좋은 식품이지만 아무 음식하고나 먹으면 오히려 감자의 좋은 성분이 완전히 사라지거나 오히려 건강에 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감자와 절대로 같이 먹으면 안 되는 식품 첫 번째는 우리가 흔히 먹는 튀긴 감자입니다. 감자를 튀기면
바삭하고 맛도 좋아지지만 건강에는 매우 좋지 않습니다. 감자를 기름에 튀길 때는 아주 높은 온도에서 조리가 되는데 이때 감자의 전분이 변하면서 아크릴 아마이드라는 해로운 물질이 생기게 됩니다. 이 성분은 세계보건기구에서도 발암 가능 물질로 지정했을 정도로 매우 위험한 물질입니다. 특히 소화 기능이 약한 어르신들은 이런 튀긴 음식을 자주 드시게 되면 위에 부담이 되고 장에도 염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튀긴 감자에는 포화지방과 나쁜 기름이 많이 들어있어 혈관 건강에 큰 위협이 됩니다. 감자는 원래 칼로리가 낮고 포만감이 좋아 체중 조절에도 도움이 되는 식품인데 튀기면 칼로리가 훨씬 높아져 살이 찌기 쉽고 혈압도 올라가기 쉬워집니다. 특히 고혈압이나 고지혈증 약을 드시는 어르신들은 이런 튀긴 음식을 꼭 피하셔야 합니다. 감자는 원래 굽거나 찐 상태로 먹어야 그 영양이 온전히 살아 있습니다. 감자튀김은 감자의 건강한 성분들을 쓸모 없게 만드는 가장 나쁜 조리법이라는 것 꼭 기억해 주세요. 두 번째로 피해야 할 음식은 바나나입니다. 바나나도 감자처럼 건강한 음식으로 알려져 있지만 감자와 함께 먹으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두 식품 모두 칼륨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칼륨은 적당히 먹으면 혈압 조절에 좋지만 너무 많이 먹게 되면 고칼륨 혈증이라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증상은 몸속 칼륨이 너무 많아져서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지고 심하면 죽음에도 이를 수 있는 위험한 상황입니다. 특히 신장 기능이 약해진 어르신들에게는 이 조합이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신장은 우리 몸에 쌓인 노폐물과 여분의 칼륨을 걸러주는 역할을 하는데 나이가 들면 이 기능이 약해지게 됩니다. 이때 감자와 바나나를 함께 드시면 신장이 칼륨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해 혈중 칼륨 수치가 너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미국의 메이오 클리닉 센터에서도 신장 질환이 있는 분은 칼륨이 많은 식품을 함께 먹지 말라고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바나나를 간식으로 드시더라도 감자를 먹은 날엔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바나나는 혈당을 빨리 올리는 과일이라 감자처럼 탄수화물이 많은 식품과 같이 먹으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게 됩니다. 혈당이 자주 오르락 내리락 하다 보면 피로도 심해지고 당뇨병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당 수치가 높거나 당뇨 전 단계에 계신 어르신들은 이 조합을 꼭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는 흰쌀밥입니다. 많은 분들이 흰쌀밥에 감자 반찬을 자주 드시는데요. 이 조합도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감자와 흰쌀밥 모두 탄수화물이 많은 식품입니다. 두 가지를 같이 드시면 탄수화물 섭취가 과해져 혈당이 급속히 올라가게 됩니다. 나이가 들면 당을 처리하는 능력이 떨어져서 이런 식사가 반복되면 당뇨로 이어질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특히 흰쌀밥은 섬유질이 거의 없어 혈당이 더 빨리 올라가고 인슐린이 많이 분비되게 됩니다. 그러면 몸에 지방이 더 쌓이게 되고 나중엔 인슐린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게 됩니다. 이 상태가 계속되면 당뇨병은 물론 지방간, 고지혈증 같은 만성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감자를 드시는 날엔 흰쌀밥 대신에 잡곡밥이나 현미밥처럼 섬유질이 많은 밥을 드시는 것이 건강에 오히려 좋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연세가 들어가면서 피부에 주름이 생기고 머리가 휘어지며 무릎이 간혹 쑤시고 기억력까지 깜빡깜빡하는 일이 많아져서 정말 고민이시죠? 이럴 땐 검은 콩을 드시면 이 모든 문제를 한 번에 싹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좋은 검은 콩도 잘못된 상황에서 특정 식품과 같이 먹을 때 오히려 혈당 수치가 심각하게 올라가고 치매에도 걸릴 수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대표적인 한의학서 동의보감에서는 검은 콩을 오장육부를 보호하고 피를 맑게 하며 머리를 검게 하는 음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조선의 왕 중에 가장 장수하신 영조대왕의 경우 평소 채식 위주의 식사를 즐겼다는 기록으로 보아 아마도 왕실에서는 영조대왕의 건강 유지와 장수를 위해서 검은 콩을 식단에 포함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렇게 좋은
검은콩의 효능을 알아보고 이어서 어떤 상황에서 검은콩을 조심해야 하는지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검은콩의 대표적인 효능 첫 번째는 바로 치매 예방과 두뇌 건강입니다. 어르신들 내가 여기 왜 왔더라 하며 가끔 깜빡깜빡 하신 적 있으시죠? 연세가 들면 기억력이 점점 떨어지는데 이때 필요한 음식이 바로 검은콩입니다. 검은콩 속 성분들이 기억력과 집중력을 높여주고 뇌세포를 손상시키는 활성산소를 제거하며 피를 원활하게 돌도록 하여 뇌 건강을 지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미국의 한 의과대학 연구에 따르면 검은콩을 섭취한 어르신들의 기억력 감퇴 속도가 무려 40% 이상 느려졌다고 합니다. 깜빡깜빡하는 게 걱정되신다면 검은콩을 매일 챙겨 드셔보세요. 확실히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하루 30g, 약 반줌 정도를 꾸준히 밥에 넣어서 드시거나 볶아서 가루로 만들어 드셔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는 뼈를 건강하게 하여 골다공증을 예방합니다. 어르신들 요즘 계단 내려가실 때 무릎이 시큰거려서 힘드시죠? 연세가 들면서 뼈가 약해지고 골밀도가 낮아지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런데 검은콩을 드시면 뼈 건강을 지킬 수 있다는 건 잘 모르셨죠? 검은콩 속 칼슘, 마그네슘, 그리고 이소폴라본은 뼈를 튼튼하게 해주는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미국 국립보건원 연구에 따르면 이소폴라본을 꾸준히 섭취한 폐경 여성들의 골밀도가 10% 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 즉 검은콩을 먹으면 뼈가 약해지는 것을 막고 무릎과 허리를 튼튼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무릎이 아프신 분들과 골다공증이 걱정이신 분은 검은콩을 꼭 챙겨 드세요. 세 번째는 아직까지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은 분이 계시다면 꾹 하고 한번 눌러주시고 계속 시청해 주세요. 검은콩의 대표적인 효능 세 번째는 혈관 청소입니다. 요즘 혈압이 높아져서 약을 드시고 계신 어르신분들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혈압 관리가 잘 안 되면 뇌졸중, 심근경색 같은 무서운 병이 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혈관 건강을 지켜주는 음식이 뭘까요? 바로 검은콩입니다. 검은콩 속 사포닌과 레시틴이라는 성분은 나쁜 콜레스테롤을 낮춰주고 혈관을 부드럽게 하여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주는 혈관 건강에 필수적인 성분입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검은콩을 8주간 섭취한 고혈압 환자들의 혈압이 평균 10% 이상 낮아졌다고 합니다. 즉 검은콩을 꾸준히 먹으면 고혈압을 예방하고 혈관을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으니 고혈압, 동맥경화가 걱정되신다면 검은콩을 매일 한 줌씩 꼭 챙겨 드세요. 네 번째 검은콩의 효능은 바로 노화 예방입니다. 어르신들 나이가 들수록 흰머리가 늘고 머리카락이 가늘어지며 자꾸 빠져서 고민이시죠? 이럴 땐 검은콩을 한번 드셔보세요. 검은콩에는 안토시아닌과 이소폴라본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 머리카락을 검게 유지하고 머리를 풍성하게 하여 탈모를 예방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2021년 발표된 미국의 피부과학회 연구에 따르면 검은콩을 꾸준히 섭취한 사람들의 탈모 진행 속도가 그렇지 않은 분에 비해 40% 이상 감소했다고 합니다. 어르신들 검은콩을 꾸준히 드시면 염색 없이도 자연스럽게 머리카락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으니 꼭 한번 실천해 보세요. 혹시 어르신들 중에 검은콩이 몸에 좋다니까 왕창 먹어야지 하면서 한꺼번에 많이 드시는 분 안 계시겠죠? 아무리 몸에 좋은 음식도 과하면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검은콩이 독이 되는 첫 번째는 바로 영양제를 복용하시는 분들입니다. 뼈 건강을 위해 칼슘 보충제를 먹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이럴 때 검은콩을 드시면 영양제의 효과를 제대로 보지 못하게 됩니다. 검은콩에는 피트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이 칼슘과 결합하여 흡수를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한국영양학회 연구에서도 검은콩 속 피트산이 칼슘 흡수를 15에서 20% 감소시킨다는
결과를 내놓은 적이 있습니다. 즉 검은콩을 과다 섭취하면 뼈 건강을 위해 먹는 칼슘 보충제가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영양제를 드시는 분들은 검은콩과의 섭취 간격을 2-3시간 정도를 두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통풍이나 신장 기능이 약하신 분들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우리 어르신들 중에 혹시 발가락이 욱신욱신 쑤시거나 무릎이 붓고 아픈 적이 있으신 분이 계신가요? 이런 증상이 있다면 통풍이나 신장질환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대한신장학회 연구에 따르면 60세 이상에서 신장결석 발생률이 35% 증가한다고 합니다. 검은콩에는 퓨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퓨린이 몸속에서 요산으로 변하면서 관절에 쌓이면 통풍을 유발하게 됩니다. 특히 신장 기능이 약하신 분들이 검은콩을 과다 섭취하면 요산이 몸 밖으로 배출되지 못하고 오히려 신장에 부담을 주게 됩니다. 연세가 들수록 신장 기능이 저하되면서 노폐물을 배출하는 능력이 떨어지는데 퓨린이 많은 검은콩을 과다 섭취하면 신장 결석까지 생길 위험이 있습니다. 통풍이나 신장 질환이 있는 분들은 검은콩 섭취량을 하루 30g, 즉 반줌 이하로 줄여주세요. 검은콩을 드실 때 물을 충분히 섭취하면 요산 배출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갑상선 저하증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어르신들 중에 늘 피곤해서 자꾸 눕게 되는 분들이나 체중이 갑자기 증가해 얼굴이 붓는 분들은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검은콩 속에 고이트로겐이라는 성분이 요오드 흡수를 방해하여 갑상선 기능을 오히려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50대 이후 여성분들 중에는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겪는 경우가 많은데 검은콩을 과다 섭취하면 증상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미국 내분비학회 연구에 따르면 고이트로겐이 많은 음식을 섭취한 사람들의 갑상선 기능이 평균 20% 감소했다고 합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는 분들은 검은콩을 너무 많이 드시지 마세요. 검은콩을 드실 때 요오드가 풍부한 다시마, 해조류와 함께 드시면 이런 문제를 보완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소화기가 약하신 분들입니다. 어르신들 혹시 콩밥을 드신 후에 배에 가스가 차거나 속이 더부룩했던 적이 있으신가요? 검은콩은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장 건강에는 좋지만 과다 섭취하면 오히려 소화 장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검은콩에는 올리고당과 식이섬유가 풍부한데 이것들이 장에서 발효되면서 가스를 생성하고 위장을 자극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과민성 대장증후군이나 소화 기능이 약한 어르신들은 검은콩을 많이 드시면 속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대한소화기학회 연구에 따르면 60대 이상 어르신들의 40%가 만성 소화불량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검은콩을 과하게 드시면 소화 장애가 심해지고 변비나 설사가 유발될 가능성이 커지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검은콩을 천천히 적은 양부터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검은콩을 드신 후 속이 불편하면 따뜻한 차, 생강차나 국화차를 마셔 소화를 돕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어르신들 이제 검은콩이 무조건 몸에 좋은 게 아니라 적절히 먹어야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 아셨죠? 그럼 이번에는 어떤 식품과 먹을 때 조심하셔야 하는지 대표적인 식품 3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시금치입니다. 시금치 하면 대표적인 건강식품인데 왜 검은콩과 같이 먹으면 안 되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시금치에는 옥살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이 옥살산이 검은콩 속 칼슘과 결합하면 특정 물질을 형성하면서 몸속에서 돌을 만들 수 있습니다. 즉 신장결석이나 요로결석이 생길 위험이 커진다는 뜻이죠. 칼슘을 잘 흡수해서 뼈를 튼튼하게 만들려고 검은콩을 챙겨 먹었는데 오히려 몸속에 결석을 만들어낸다면 얼마나 억울할까요? 신장결석이나 요로결석은 연세가 들면서 신장 기능이 약해지는 분들에게 더욱 치명적이 될 수 있습니다. 검은콩을 드실 때는 가급적 시금치를 피하시고
칼슘 흡수를 방해하지 않는 브로콜리, 당근, 양배추와 함께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검은콩과 상극인 식품 두 번째는 바로 흰 쌀밥입니다. 노년층의 대표적인 질환이 당뇨와 혈압 문제인데 이 중에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검은콩은 원래 식이섬유가 풍부해 혈당을 천천히 올려 당뇨 예방에 도움을 주지만 흰 쌀밥과 함께 먹으면 탄수화물 섭취량이 많아져 오히려 혈당이 급상승할 위험이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혈당이 오르면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하고 당뇨가 악화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대한당뇨병학회 연구에 따르면 탄수화물 섭취가 높은 식단을 유지한 사람들은 당뇨 합병증 위험이 무려 3배 이상 증가한다고 합니다. 특히 당뇨 환자는 흰쌀밥과 검은콩을 함께 먹을 경우 혈당 관리가 더욱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흰쌀밥을 드실 때는 혈당을 천천히 올리는 고구마를 넣거나 잡곡을 많이 섞어서 드시길 권해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바로 미역입니다. 우리 어르신들 검은콩과 미역국을 같이 먹으면 더 건강해지겠지 하면서 검은콩과 미역을 함께 드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이 조합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미역에는 요오드가 풍부한데 요오드는 갑상선 기능을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영양소입니다. 하지만 검은콩과 같이 드시면 갑상선 기능이 불안정해지고 호르몬 균형이 깨질 위험이 높아집니다. 갑상선 기능이 저하되면 몸이 쉽게 피로해지고 체중이 갑자기 늘어나거나 빠지는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합니다. 특히 50대 이후부터는 갑상선 기능이 자연스럽게 저하되기 때문에 갑상선 질환이 있는 분들은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검은콩을 드실 때는 해조류가 적은 나물 반찬, 콩나물이나 무나물과 함께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지금까지 검은콩을 드실 때 피해야 할 식품을 알아보았으니 지금부턴 효능을 2배로 올려주는 찰떡궁합식품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찰떡궁합식품은 바로 우유 혹은 두유입니다. 어르신들 혹시 무릎이 시큰거리거나 허리가 아파서 밤새 잠을 설치신 적이 있으신가요? 50대 이후에는 골밀도가 급격히 낮아지면서 뼈가 약해지고 골다공증 위험이 커지게 됩니다. 이럴 때 검은콩을 드시면 정말 도움이 됩니다. 검은콩 속에 이소폴라본과 단백질이 우유 속 칼슘과 만나면 칼슘 흡수율을 높여 골밀도를 강화해 뼈를 튼튼하게 만들어주고 근육을 강화시켜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칼슘과 이소폴라본을 함께 섭취한 여성들의 골밀도가 그렇지 않은 분들에 비해 15%나 높아졌다고 합니다. 즉 검은콩을 그냥 먹는 것보다 우유나 두유와 함께 드시면 뼈 건강을 더욱 효과적으로 지킬 수 있습니다. 무릎과 허리 건강이 걱정되신다면 매일 아침 우유와 검은콩 가루를 섞어서 드셔보세요. 머지않아 좋은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참깨입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늘 혈압이 높아서 고민이시죠? 혈관 건강이 나빠지면 심장병, 뇌졸중 같은 무서운 병이 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혈관을 깨끗하게 청소해주는 최고의 조합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검은콩과 참깨입니다. 검은콩 속의 사포닌과 이소폴라본이 참깨 속의 특정 성분과 만나면 나쁜 콜레스테롤을 제거해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혈압을 낮춰 혈전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한 의과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참깨와 콩을 함께 섭취한 사람들의 혈관 건강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20% 이상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특히 고혈압, 동맥경화, 심장병 예방에 큰 효과가 있다고 하니 혈압이 높거나 혈관 건강이 걱정되는 어르신들은 꼭 챙겨 드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꿀입니다. 50대 이후에는 면역력이 현저히 약해지고 체력이 떨어지면서 감기에 자주 걸리거나 쉽게 피로를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는 검은콩을 볶아서 가루로 만들고 꿀을 타서 드시면 정말 도움이 됩니다. 검은콩 속의 비타민 E가 노화를 방지하고 면역 기능을 강화하며
사포닌은 몸속 독소를 제거해 피로 회복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여기에 꿀 속 항산화 성분이 더해지면 그 효능이 배가 됩니다. 서울대 의과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검은콩과 꿀을 함께 섭취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면역력 수치가 30% 증가했다고 합니다. 즉, 검은콩과 꿀을 함께 먹으면 몸속에 독소를 배출하고 피로를 빠르게 회복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